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입학한 거 축하드리고, 이제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뭐, 안타깝게도, 대면을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자, 이제 제가 저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원무 관리를 맡고 있는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2학년들을 주로 많이 가리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원무 관리가 이제 1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입학함과 동시에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축하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저와 이제 원무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거를 하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여튼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이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녹화본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될 때가 있고 뭐 두 가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3월 1일이 저희 이제 개강일이잖아요. 그리고 제 수업이 이제 월요일 날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3월 1일 날 수업을 못 하는 관계로 이렇게 일단 녹화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7일 날 아니죠. 3월 8일이죠. 3월 8일 날 실강에서 만나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원무 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교수학습 계획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병원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전반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건 의료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러한 얘기들을 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IT과긴 하지만 보건의료 IT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병원이나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 이런 것을 배울 텐데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사학습 계획서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평가할 겁니다.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평가하고 출석 점수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평가가 될 것이고 자, 출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화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1차 평가, 2차 평가, 뭐 이렇게 3차 뭐 이제 아마 레포트로 대체될 확률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지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세 번에 걸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성적이 나겠죠. 자, 뭐 평가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는데 교재가 좀 이렇게 두꺼워요. 이 책이에요. 이제 원무관리라는 이렇게 생긴 책인데 이게 견문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이 뭐 전반적인 이제 원무 관련된 업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두껍고 좀 가격이 비싸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쓰면서 찾아보기에도 편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무 관리를 책을 없이 하다가 그 하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PPT를 띄우면서 얼굴이 나오는 뭐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한 화면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주로 화면에 띄워놓고선 설명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은 이 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PPT 같은 경우는 제가 업로드를 아마 시킬 예정입니다. 업로드를 시킬 예정이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LMS에서 다운 받으셔갖고 뭐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PT가 그래봤자 이 원무 관리에 관련된 거를 그냥 수업하기 좋게 요약해 놓은 거니까 책 위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할 원무 관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합시다. 일단 제가 PPT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도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화면에 얼굴이 공유되고 PPT가 나오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PPT를 그냥 다운받아서 같이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띄워놓으시고 이 동영상 파일을 올려놓고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제가 한 화면에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원무관리라는 게 이게 딱 제가 뭐 올렸을 때 보시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의료행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책하고는 처음에는 조금 뭐 약간 뭐 병원의 개념부터 이제 책에서는 등장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의료라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그 더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게 기본이지만 여기서 좀 빠진 것들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책도 같이 볼 거예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첫 번째 이제 의료행위라는 것이 이제 제가 PPT에 처음 했는데 의료행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이나 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자, 의사들이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공으로서 여러분들이 의료정보과에 갔으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의료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는 내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많은 지식을 그냥 얕게 안다기보다는 어떠한 나의 전공, 내가 이제 전공을 한다고 하죠. 영어는 메이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좀 깊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의료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뭐 의사들이 하고 그런 행위죠. 이거는 지식이 저는 안 쌓였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많은 것을 두리뭉실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적게 알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나 이런 것의 의미가 좀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공부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정의 아니면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런 단어 하나에 따라 갖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같이 봅시다. 의료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행위라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죠. 사람의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요새는 뭐 재활행위도 들어간다고 해요. 재활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의료행위라는 것의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죠. 그럼 대상은 누가 될까요? 대상. 예. 대상은 예, 사람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요 얘기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냥 켜놓고 안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부 측에서도 이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온라인 강의는 뭐 25분을 하고, 플러스 얼마를 하냐 그러면은, 그 학습 활동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한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 수업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1번 한다면 제가 거의 답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질문이 의료행위의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번 하고 사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2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뒤에 말해주지만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써서 A4 용지에 정리를 해서 LMS에다가 과제 제출하는데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이 말을 처음 걸 까먹어서. 자, 의료행위라는 것을 하는데 자, 사람의 질병, 진찰,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자, 의료행위의 대상이 누굽니까?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뭐 강아지요? 고양이요? 아니죠. 누구죠?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의료행위의 대상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 답 이제 써주시면 돼요. 사람이요. 1번에. 사람입니다. 자, 강아지나 고양이를 치료하는 행위 자체는 그것을 의료행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쵸? 예. 그것은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고 뭐 수의에서 뭐 어떤 저는 모르겠어요. 수의사가 아니니까 무슨 행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의화된 거예요. 그러면 의료행위란 뭐냐? 그러면 누가 대상으로 하냐면 사람의 질병이에요. 우리 집에 사는 무슨 뭐 까까라는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까까라는 강아지의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을 어떻게 한대요?
자, 진찰하고 치료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요새는 재활행위까지 들어간다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심은 진찰. 진찰이라는 건 뭡니까? 진찰행위.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진찰행위. 진찰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진찰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갖고 A4 용지에다 쓴 다음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찰이라는 걸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 문진이라는 것들도 있고 촉진이라는 것도 있고 청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을 한번 찾아보고 이게 무엇인가 한번 찾아서 저한테 2번 답에다 써갖고 A4 용지에 작성해서 쭉 만들어서 아마 한 질문은 5개 정도밖에 없을 텐데 매 수업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진찰이라는 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 있느냐 해서 한번 관찰을 하는 행위겠죠. 그래서 진찰이라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문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진이라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 갈 때. 이런 게 진찰 행위예요. 혹은 촉진이라 해서 뭐야? 손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건 촉진. 손을 댄다 그래서 아니면 청진, 귀로 듣는 거였죠. 그런 것들도 청진. 이런 게 진찰이에요. 그래서 진찰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이 간단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찰.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죠? 진찰만 하면 사람의 질병이 어떻게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치료행위라는 게 있어요. 치료행위라는 것은 약으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사지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죠. 수술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자, 이 치료라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사람의 상태, 즉 환자라고 뒤에는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상태가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태보다 좋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좋지 않은 평상시의 상황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그러한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원래 내가 질병에 걸리기 전의 상태 혹은 현재 상태보다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치료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찰 치료 들어보면 대충 알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찰이라는 거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치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얘기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자, 치료행위라는 것이 있고, 자, 세 번째 예방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자, 무엇인가의 질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한 상태죠.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어떠한 행위, 이것이 예방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도 뭐라고 한다? 의료 행위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게 있겠죠. 대표적인 거는 뭐 예방 주사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평상시에 어떠한 뭐 건강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예방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요새는 이제 재활행위라고 그러던데 재활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 다쳤다든지 아니면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랬을 때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어떠한 훈련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쓴다든지 그래서 재활의학과라는 게 있죠. 뭐 이러한 행위들까지 합쳐서 의료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사람의 질병을 진찰치료 예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의료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의료행위라는 것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의 질병을 진찰치료 예방하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것도 다 의료행위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할머니가 내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나 배 아파 그러면 할머니가 배를 문지겨 줬어요. 배를 이거 뭐 나라 그 할매 손은 뭐 약손이다 이러면서 배를 낫게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가 진짜로 안 아픈 거야. 그럼 할머니 손은 진짜 약손이네. 그럼 할머니가 한 행위는 의료행위일까요? 의료행위라고 보질 않죠.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할머니 손이 어떠한 기가 나와갖고 특수한 기가 방출돼서 만약에 진짜로 배탈 난 사람들이 배가 안 아프게 된다. 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할머니 손은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문디기는 행위는 의료 행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의료 행위라는 게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료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무슨 얘기냐?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시술로서 행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것을 의료행위라고 한다. 여기서는 원래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인이 하는 행위지만 주 행위의 하는 이제 주체가 의사다 보니까 의사라고 법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의료인이라고 해요. 뒤에 나와요. 의료인이라고. 자, 그런데 어떻대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사가 비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료행위다? 그럼 의료행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명시돼야 돼요. 반면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학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 의료행위냐 아니냐? 의료행위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의사로 아세요. 뒤에 의료인이 등장하지만 의사라는 특수한 직종이 하는 행위가 일단은 기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런 의사가 비과학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과대학교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인정하는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고 판단하고 의학적으로 이제 검증된 시술 방법을 행하는 이러한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한다. 왜냐 그러면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키가 있는 우려행위.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밥은 내가 밥을 뭐 떡볶이를 잘해. 그러면은 떡볶이 장사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 하지만 내가 의사가 돈 좀 잘 버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의사 별거 아닌데 나도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법적인 이유는 의대를 나오지 않고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의사 면허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의료 행위, 어떠한 이렇게 의학에 관련된 행위 자체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위험한 행위라는 겁니다. 의료 행위 자체는. 그래서 면허가 없는 아무나 할 수 없게 국가에서 금지시킨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료 행위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은 사람의 질병을 진찰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의료인, 근데 여기서 이제 의사로 대표해서 얘기했죠.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사라고 그냥 그러면은 아무 방법이나 막 써갖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의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의학적 판단과 시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이제 제한점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료행위라는 것은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침습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라고 봅니다. 위험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행위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보건에 관련된 보건대학교나 보건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아니면 보건 관련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외우는 수업을 원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보통 다른 수업은 거의 서술이나 이런 걸 형을 선호하는 사람이긴 한데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할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어떠한 그 정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의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의료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 조금, 이건 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그거는 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진찰이라는 것이 종류가 있는데, 그 진찰이 어떠한 진찰이 있느냐, 뭐, 이라고 물어봤었어요. 그거, 찾아서 간단하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봐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첫 번째 질문은 의료행위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답을 가르쳐 주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뭐 그래서 1, 2번 질문이 요 슬라이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의료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의료인. 앞에서는 의사로 했어요. 왜 의사로 했냐면은 아무런 보건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 하면은 되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의료인의 거의 핵심이 되는 또 직업군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 얘기를 한 것이고, 자, 대한민국 법에는 의료법에서 제2조에 등장해요. 1조, 2조 두 번째 등장하는, 가장 앞에 등장한다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 의료인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요, 법적으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범위 안에 벗어나는 직종은 의료인이다,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 기분에는 이 사람들도 병원에서 일하니까 의료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다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인은 정확하게 5종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예. 5개의 직종만 의료인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 5개의 직종은 누가 되느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요 5가지 직종이 의료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 직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그러면 이 5개가 아닌 직종은 뭐다? 아무 의료인이 아니야. 다르게 불러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의사는 누군지 알겠어. 그러니까 5개 직종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의사하고 간호사 2종류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의사가 3개 종으로 쪼개지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3가지 종으로 쪼개져요. 그런데 의사, 외과의사, 내과의사 이렇게 비뇨기과의사 이렇게는 나눠지지 않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묶어서 의사예요. 쉽게 해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사예요. 그 사람들은 과가 나눠지는 거고, 치과의사는 치과대학이라고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대에서 치과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학이 다르고 다른 단과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 면허가 있어요. 의사는 의사 면허가 있고 다른 의사예요. 그리고 한의사가 존재하는데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있고 한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죠. 같은 의사지만 분명히 다른 직군으로 3직군이 있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간호사. 자, 간호사도 의료인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가 3종, 간호사는 근데 2종으로 발생을 해요. 자, 간호사는 알겠어. 간호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리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간호사인데, 조산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조산사라는 것은 조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예요. 그럼 조산 업무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아기를 낳는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산부인과에서 하는 그 업무 있죠. 임신을 한 여성이 애를 낳는다든지, 애를 받는다든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컨트롤한다든지 이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조산사라고 해요. 그럼 이 조산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면허를 갖고 1년 이상 그 경력이 있고, 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조산 업무를 1년 이상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조산사 면허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은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선행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산사도 결국은 간호사인 거죠. 예.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요 5종만이 뭐로 한다? 의료인이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그럼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혹은 치위생사는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 5개 없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명시한 거, 사회적으로 명시된 거, 이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가 아니면 무조건 아니다. 약사도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럼 약사는 뭐예요? 약사예요. 약사예요, 진짜. 그럼 약사는 쉽게 해서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럼 약사는 누가 관리해요? 약사법에서 관리를 해요. 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치료사 아니면은 그 물리치료사 혹은 치기공사, 치과기공사, 치기공사, 옛날에는 이제 의무기록사라 했었죠. 지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하는데, 의무기록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료기사예요. 의료인이 아니라 따로 분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직종의 사람들은 직종은 무엇을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면허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면허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셔야 될 게 면허와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면허증이 있고 자격증이 있죠. 그럼 그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면허증과 자격증.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면허증과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답변으로서. 자, 면허증은 무엇이고 자격증은 무엇이다. 예, 이렇게. 뭐 제가 물론 말로도 설명해서 그걸 정리해 쓰셔도 되고 찾아서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